가등기 보겠습니다. 여기 붙으니까 노이즈를 예, 그러네요. 자, 가등기 보겠습니다. 뭐 요것도 가로 시작을 하고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끼워 넣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앞에서 배운 보존 처분하고는 좀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등기는 말 그대로 미리 하는 등기예요. 우리 그냥 아직 정식 이름 못 정했을 때 가칭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식 이름 정해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부르자. 뭐 가칭 뭐 이런 거. 가계약, 계약하기 전, 본계약하기 전에 가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법률적으로 없는 겁니다. 계약이 있고 아니면 계약이 성립이 안 하는 거지. 가계약이라는 거는 그냥 거래 편리상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전혀 가계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가등기라는 거는 미리 하는 등기예요. 그러면 어떤 등기를 미리 할 수 있느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는 다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는 다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주택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소유권을. 증여일 수도 있고요. 매매일 수도 있고요. 뭔 어떤 원인이든 간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넘기기로 했는데 B 입장에서 집에 들어가서 잘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아직은 등기부 등본상에 A 소유로 돼 있거든요. 이게 매매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도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억인데 10억이 넘어갔다. 근데 아직은 잔금 치러야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나한테. 잔금 시점은 한 6개월 뒤로 잡았습니다. 얘가 딴 사람한테 팔면 어떡하지? 겁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A를 찾아가서 야, 네가 딴 사람한테 팔까봐 겁나니까 소유권 좀 넘겨줘. 그럼 넘겨줘요. 잔금이 안 들어왔는데 안 넘겨주죠.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 그러면 A한테 지금 소유권이 있고요. A가 승낙을 해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하고 공동 신청을 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허락을 해줬을 때, 협조를 해줬을 때 B가 가등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정식 명칭은. 근데 우리가 소유권 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A가 우려했던 대로 C로 소유권을 넘겼어요. D가 근저당 설정하고 돈도 빌렸어요. E가 이 집에 전세 들어와서 전세권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약속한 날짜에 B가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칩니다. 그럼 B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죠. 매매 예약되어 있는 가등기거든요. 매매 예약되어 있는 가등기에 터잡아서 본등기를 쳤기 때문에 소유권이 B로 넘어오는데 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소급해서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유권자 C는 돈 누구한테 주고 이 집 샀어요? A한테 주고 샀잖아요. 근데 이거 살 때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B였죠.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했어요. 본등기를 안 쳤으면은 A한테 산 게 맞는데 본등기를 쳐서 B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본등기 시점의 소유권이 아니라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본다고요.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면 C는 엉뚱한 사람한테 돈 주고 샀죠. 권리 잃어버립니다. D는 누구한테 돈 꿔줬어요 지금? C한테 꿔줬잖아요. 소유권자도 아닌 사람한테 돈 꿔줬어요. 지워집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가등기도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가등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은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꿔주고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를 하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발견이 안 될 뿐이지 돈은 지금 꿔주는데 근저당권은 나중에 설정할 일이 있다. 근데 나중에 설정하면 그만큼 순위가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꿔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를 쳐놓고 나중에 본등기를 치면 근저당권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효력 발생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시점에. 그래서 돈 꿔주면서 바로 근저당권 설정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소유권은 이렇게 가등기를 써먹을 일이 시장에서 꽤 많은데 뭐 전세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냥 언뜻 생각해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로 하면 지금 하지 굳이 나중에. 그래서 눈에 안 띌 뿐이지 그냥 법적으로만 보면 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는 다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요것만 갖고 지금 권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면 다른 거에 대한 가등기도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등기가 있어서 본등기를 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다. 이때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게 근저당권이어도 마찬가지고 전세권이어도 마찬가지고 지상권이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리든 간에 가등기를 쳤다가 본등기 치면 가등기 시점에 등기가 된 걸로 보면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자, 가등기예요. 그래서 요 사례에서 보면 가등기를 B가 A한테 쳐놨습니다. A 그 주택에다가. 그러면 가등기를 B가 등기하는 목적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A한테 돈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잔금을 줘야 돼요. 그죠? B는 잔금을 돈으로 얘기하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내가 돈 주고 소유권 땡겨올 테니까, 딴 사람한테 넘기지 마. 이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등기권자인 B는 A한테 돈을 청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행위,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경매로 낙찰되면 본질적으로 소멸이에요, 인수예요? 인수되죠. 그죠? 인수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인수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논리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얘는 돈이니까 소멸, 얘는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인수되잖아요. 근데 얘가 인수되면 누가 손해를 봐요? 얘가 손해를 보잖아요. 근저당권자는 가등기를 치기 전에 돈을 빌려주고 권리를 확보해 놨는데 2년 3년 지나서 가등기 들어왔다고 얘 보호해주게 됐다고, 얘 본질만 인정해주겠다고 얘를 낙찰자한테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을 하면 낙찰자가 낙찰을 안 받거나 입찰자가 아무도 입찰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당히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배당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뒤집어 볼게요. 가등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인수되는 애고 소멸되는 애죠. 근데 얘 소멸되는데 가등기가 인수되면 누구도 낙찰을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지만 불측의 손해는 아니죠. 근저당권 설정할 때 돈 빌려줄 때 이미 가등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측의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았다. 근데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의 본등기를 안 쳐요. 가등기의 본등기를 안 쳐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저렴한 가격에 받은 걸로 좋고요. 근데 본등기를 치겠죠. 그죠? 본등기를 치면은 나는 소유권을 뺏깁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이때도 역시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고 경매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매수자는, 낙찰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 이런 하자가 있었던 거를 팔았으니까 그걸 내가 샀고 그 하자로 인해서 나한테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전소유자한테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배당이 완료됐다 그러면 배당받아간 채권자들을 상대로 반환해줘. 이게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가등기가 인수되는 경우는 잘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자, 이게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경매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가등기, 담보가등기, 뭐 어떤 때는 인수되고 어떤 때는 소멸되고 막 이렇게들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좀 풀어보시자고요. 가등기는 이거였습니다. 원래 이거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볼게요. 주택이 있습니다. A가 주택의 소유자고요. B한테 돈을 빌립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니라요. 돈을 빌려요. 그랬더니 B가 이게 시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3억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그래 3억 정도는 내가 빌려줄 수 있어. 3억 정도는 빌려주는데 너 담보 있냐? 물어보는 거죠. 네가 안 갚으면 난 뭐 바로 경매해야 되고 하니까 뭐 담보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주택을 딱 보여줍니다. 가서 봤더니 위치도 좋고 시가 알아봤더니 한 10억 정도 해요. 그러면 꿔줘도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B가 자기 돈을 회수하는데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등기가 뭐예요? 우리 법이 뭐예요? 근저당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만들어준 그 등기가 근저당, 물건이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근저당 설정하고 돈 3억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 안 되면 근저당에 터잡아서 소송도 없이 바로 임의경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낙찰 대금에서 다른 채권부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 있으니까 이럴 때 써먹으라고 근저당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법이. 근데 얘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신청해야지. 그러면 뭐 송달하고 배당 요구 결정하고 뭐 감정하고 한 번, 두 번 유찰되고 그러고 나서 잔금 치를 때까지 또 한 달 반을 기다려야지. 잔금 치르고 나서 배당 기일 잡혀야지. 한 8개월은 걸릴 것 같거든요. 아주 빨라야 돈을 안 갚아가지고 내가 경매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봐야 8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근저당 하지 말고 가등기 하자 그럽니다. 여기다 가등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를 치고 언제까지 갚아? 그러면 가등기 지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갚으면 어떡하겠다? 본등기 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A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었거든요. 돈 나올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나는 갚을 거고 갚기만 하면 지워질 거니까 내가 당장 돈이 지금 아쉬우니까 얘가 근저당으로는 안 꺼준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A가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 3억을 못 갚습니다. 그러면 B가 본등기를 쳐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경매 절차 없이 이 집의 소유권이 B한테 넘어오죠. 우리 가등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채권을 만족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을 돈은 3억인데 10억을 땡겨왔잖아요. 10억짜리 집을 날로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게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가담법이라고 우리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요 법을 만듭니다. 특별법으로. 그래서 가등기로 담보하는 거 우리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양도담보는 가등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양도담보의 내용은 그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물건으로 갚는 거. 이거 있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데 돈을 못 갚을 때는 물건으로 땡겨오는 거. 이런 계약은 다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양도담보는 가등기만 있는 게 아니지만 가등기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니까 법률 명칭을 이렇게 줬고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가등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가등기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 꿔주고 안 갚았을 때는 네 물건으로 가져올게. 이런 계약이 됐다? 그럼 다 이 법에 구속됩니다. 우리 줄여서 가담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은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조문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좋아. 서로 합의해서 가등기를 설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못 갚아서 본등기 치는 것까지는 인정. 근데 받아야 될 돈과 시세의 차액은 주고 땡겨와.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주고 땡겨와. 그래서 7억을 줘야지만 본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요 7억을 우리가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를 치는 절차를 청산절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놔서 편법을 쓰는 거를 막지 못하겠으니까 그래 인정해줄게. 그렇지만 그 행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테두리에 법 테두리 안에 넣어놓은 거죠. 그 전에는 얘가 아야 소리도 못했었는데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본등기 쳐줘라고 요구했을 때 청산금 내놔 이럴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예요. 법률적 근거가. 요걸 만들어준 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상에 담보 가등기 이렇게 적혀 있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등기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편법이잖아요. 가등기 담보는 우리 입법 취지에 없었던 겁니다. 돈 빌려주고 부동산을 근저당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근저당 만들어줬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데 그 목적이 아닌 거를 편법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 이렇게 돈 빌려주고 양도담보 설정을 할 때는 거기다가 담보가등기라고 표시해. 그 말을 들을 사람이면 근저당권으로 하겠죠. 지금 그 권리가 없어서 이걸 갖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도 물건 땡겨오려고 편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른 명칭을 만들어 줘봐야 안 쓸 거고요. 그 명칭을 만들어 줘서 그걸 쓸 사람이면 근저당을 쓰겠죠. 그죠? 지금 분명히 있는데도 편법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계약이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됐든 간에 진짜로 소유권을 땡겨오기 위한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을 해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표시가 되고요. 돈 꿔주면서 안 갚으면 본등기 친다. 이래서 가등기를 칠 때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보고서는 이게 담보 가등건지 진짜 진정한 소유권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될 실익은 굉장히 커요. 왜 크냐면 가등기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이 돈이다 아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목적이 돈이다 아니다? 돈이잖아요. 그죠? 3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는 외형은 똑같은데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게 어떤 때는 돈이 목적인 권리이고 어떤 때는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 어떤 때는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고 어떤 때는 낙찰자한테 인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 논리에 의해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돼 있고 나중에 가등기가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담보 가등기면 그 자체로 돈이 목적이니까 본질적으로 소멸되는 애고요. 소유권 가등기다라고 하면 인수되지만 얘 때문에 소멸되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가 후순위로 빠져 있는 경우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진정한 소유권 가등기인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요렇게 가등기가 선순위로 나와 있을 때 이게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아예 딱 그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면. 그래서 본질적으로 소멸입니다. 인수되는 게 없어요. 근데 얘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라고 한다면 얘 인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상으로는 똑같은데 돈이 목적인지 아닌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가등기인지를 구별할 시기력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거, 이건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이 되면은요, 법원이 가등기 채권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송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데 네 가등기 뭐야? 물어봐요. 이거 담보 가등기야? 소유권 가등기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얘가 저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채권 계산서에다가 채권 금액은 3억 원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오케이, 니거 담보 가등기 해서 그 다음부터 저당권으로 보는 겁니다. 얘는 싹 지우고 저당권으로 바꿔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권리금 해석할 때 저당권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제 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라고 한다면 법원이 매각물성권 명세서에 그 취지를 기재를 해요.
요거는 낙찰자한테 인수된다라고 딱 표시를 해요. 근데 편지를 받고도 가등기권자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함구하고요. 그러면 법원은 소유권 가등기로 볼까요? 담보 가등기로 볼까요? 소유권 가등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보 가등기는 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얘는 소유권 가등기예요. 원래. 이거를 근저당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나중에 쉽게 땡겨오기 위해서 아니면 예전에는 이 차액을 먹기 위해서 그런 악덕한 사채업자들도 있었죠. 아주 돈이 필요한 궁핍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가등기 쳐. 너 어차피 갚을 거잖아. 살살 꼬시는 거죠. 갚으면 지워줄게 하고 돈을 꿔줘요. 그리고 못 갚으면 그냥 확 땡겨오는 거예요. 3억 꿔주고 10억짜리 집을.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 이겁니다. 자, 가등기는 원래 미리 하는 등기이고요. 담보 가등기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우리 입법 취지에 없었습니다. 이건 없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먹기 시작하니까 야, 이것도 법 테두리 안에 넣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다. 물론 지금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전세권의 가등기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씀드리는 건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진정한 소유권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가등기인 척하고 있는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거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고, 그 구별의 방법은 매각물권 명세서만 잘 보면 나온다. 그건 우리가 따로 수사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 가등기다라고 하면 저당권이니까 무조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가등기다라고 한다면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인수된다. 그래서 가등기보다 돈이 목적인 권리가 먼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이게 있으면 소멸이고요. 없으면 인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등기 담보 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런 양도담보가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환매 등기 들어보셨어요? 환매 등기? 환매 등기는 뭐냐면요. A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요. B한테 주택을 매도합니다. 넘기는데 A가 정말 이거 우리 한 5대조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집인데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친한 친구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내 사정 잘 알다시피 지금 돈이 급해서 내가 이걸 너한테 팔기는 파는데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갖고 오면 나한테 다시 팔아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그때 시세로 팔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금액도 정해야 됩니다. 그걸 팔아줄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대로 끝나버리면 소유권이 B로 넘어갔으니까 A는 불안하죠, 지금. 그죠? 얘가 팔아버릴 수도 있고, 안 판다고 하더라도 얘 사업이 망하면 경매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환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안 들어간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왔는데 밤에 자다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갔다? 그때는 가등기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동시에 등기소에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B한테 물건을 팔면서 나중에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게 환매 특약 등기예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많이 발견이 안 되고요.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그린벨트 임야를 다 개간을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지방의 그 혁신도시들 이런 데들이요. 근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원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늘리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땅을 헐값에 다 줬단 말이에요. 분양을 헐값에 줬는데 기업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투기해가지고 팔고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자체가 그 일대의 땅을 다 수용을 해서 원주시 소유로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되 환매 특약 등기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를 걸어서 약속한 기간까지 약속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행사해버려요. 그럼 다시 땡겨오는 거죠. 물론 돈은 줘야 됩니다. 그 돈 주고 다시 환수해버리는 거예요. 요럴 때 많이 쓰지 개인 간의 거래에서 환매특약 등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환매특약 등기를 또 여기 썼어요. 또 여기 지금 A가 B가 채권자 맞네요. A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B한테 돈을 꿉니다. 똑같이 10억짜리 집인데 3억의 돈을 꿔요. 3억 돈을 빌려요. 그럼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근저당인데 근저당 안 쓰고 가등기 쓰려고 그래요. 그럼 가등기 쓰면 또 본등기까지 쳐야 되잖아. 이것도 구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B가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의 소유권을 넘겨. 그 대신 환매해줄게. 환매특약 등기, 부기등기 걸어줄게. 이럽니다. 그래서 환매 기간을 5년으로 잡고요. 5년 안에 기재된 금액을 네가 갖고 오면 환매권 행사하면 다시 너한테 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돈을 안 갚으면 B는 더 쉬워져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이미 소유권을 가져왔잖아요. 근저당권은 경매에서 내 채권 돈으로 받아야 되고, 가등기는 본등기 쳐서 소유권 땡겨와야 되는데, 이건 소유권부터 땡겨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양도담보의 일종이고요. 역시 이 법에 구속됩니다. 역시 청산 절차 7억 줘야 돼요. 환매특약 등기 해지시키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양도담보라고 해서 똑똑해서 만들어진 법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등기까지 한번 봤는데요. 그 경매 책, 강의, 인터넷 글들 중에서 가등기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면서도 가장 위험한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1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제척기간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소멸시효거든요. 소멸시효는 내가 누구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소멸시효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집니다.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동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내가. 그러면 법은 어떤 취지냐면, 야, 10년 동안 달라 소리를 안 했으면 받을 생각이 없는 거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채권자는 받을 생각도 없는 채무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지 말라. 이래서 없애주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달라고 독촉을 해요. 그런데 얘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줘요. 그래도 10년 지났다고 소멸된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유가,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0년이 중단돼요. 그 기산점부터 그냥 절대 기간 10년이 아니라 중간에 소송을 한다든가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게 중단이 돼가지고요, 연장이 됩니다. 근데 그거와 상반되게 제척기간도 내용 근간은 똑같아요. 1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소멸인데요. 소멸되는데 이거는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냥 10년이 지나면 끝나요. 그래서 선순위로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등기한 지 10년이 넘은 거는 들어가도 된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강의 들어보신 분? 들어가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매덕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가등기의 제척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아니라요, 매매 예약에 대한 제척기간입니다. 아, 내가 너한테 이거를 팔을게. 장래에 팔을게.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등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매매 예약을 10년 안에 완결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이게 효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매매 예약은 우리가 뭘로 하죠? 가등기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등기에 제척기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는 매매 예약의 제척기간이 10년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2000년도에 계산하기 쉽게 2000년도에 가등기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잔금이 지급이 됐어요. 매매 잔금이. 그리고 이제 매매 예약을 한 겁니다, 지금.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2007년도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가 담보하고 있는 거는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 아니라 매매 예약은 이미 완결이 됐고 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만 남은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야, 잔금 다 치렀잖아. 매매해서 내가 지금 잔금 너한테 다 줬잖아. 빨리 소유권 넘겨줘 하는 채권이 남은 거죠. 그죠? 이거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구속됩니다. 소멸시효는 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였어요. 그때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 21억 할 때였는데요. 이거를 1억 9천에 낙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가등기가. 근데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들어가서 다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 인수래 그러고 다 걱정을 하는데 당연히 가등기가 선순위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 촉탁으로는 못 지워요. 소송을 해서 매매 예약의 제척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됐고 그 매매 예약 완결권을 담보하고 있는 가등기도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송을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불과 1년 만에 매매 예약이 완결이 됐어요. 완결이 됐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한 걸로 본 거예요, 이거를. 아까 소멸시효는 뭐라고 그랬죠? 아예 내 권한을 등한시하고 있는 게 소멸시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전기세도 내가 다 냈고 가끔 세를 놨을 때도 세입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랑 계약했다, 임대차 계약. 등기상에는 저 사람이었지만 이게 법원 소송 절차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매매 예약은 완결됐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이제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구속이 되고 소멸시효는 재산권 행사를 하면은 중단이 되는데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은 맞습니다. 제척기간 10년. 근데 가등기의 제척기간 10년이 아니에요. 매매 예약이라는 그 채권 계약의 제척기간이 10년이에요. 근데 가등기는 그걸 담보하고 있는 거일 뿐이고요. 일단 매매 예약이 완결이 된 다음부터는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구속되고 재산권 행사를 계속 한다면 30년, 40년이 지나가도 이게 계속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 모든 책, 모든 강의, 모든 인터넷 글은 다 등기한 지 10년 된 거는 들어가서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실무로 제가 본 것만 두 건입니다. 들은 거는 더 많고요. 제가 본 것만 몇억씩 날리는 거를, 몇십억씩 날리는 거를 본 것만 두 건이에요. 가등기 이해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10년 지나면 무조건 안전하다. 요것만 틀렸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2시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가등기까지 봤어요. 9시 정확하게 시간 맞았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